먼저 가족 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정수 가족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최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72억 2,205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9,68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쪽부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원은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성차별적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민간에 지원하는 공모사업비로 1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및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육, 통번역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만 원을 감액한 3억 63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결혼 이민자 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운영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천 원을 감액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 다이음 사업은 결혼 이주 여성을 강사로 채용하여 다문화 인식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640만 원을 증액한 1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0만 원을 증액한 1,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한 4억 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지원은 주민자치적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한 4,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1,128만 1천원을 증액한 35억 7,28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및 장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0원을 증액한 222억 9,9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에 교사 겸입 원장 지원은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게 월 7만 5천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66만 4천 원을 감액한 9,4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임교사 지원비는 영아반 담당 교사 및 연장교육 전담 교사에게 지원하는 처우 개선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8,186만 6천 원을 증액한 21억 7,1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영아 및 장애아 전담 등 취약 보육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800만 원을 증액한 22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464만 원을 증액한 23억 8,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은 보육 수요가 낮아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000원을 증액한 79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21만 7천 원을 감액한 1억 3,4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영세 전형 어린이집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667만 원을 감액한 9억 3,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재 교구비 지원은 평가 인증 어린이집의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24만 4천 원을 감액한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의 차량 운영비 지원은 농어촌 및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659만 원을 증액한 3억 3,379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81만 2천 원을 감액한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은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와 보육 전문가가 직접 보육 환경을 점검하는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72만 5천 원을 감액한 1,1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시설 개보수비와 장비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71만 6천 원을 감액한 8,7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은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인식 장비 설치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4만 5천 원을 감액한 8,76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의 아동복지 행정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어린이날 행사 취소에 따라 5천만 원을 감액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시설 운영은 신생보육원에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천만 원을 증액한 11억 1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학습 활동 지원은 신생보육원 시설 아동의 학습 능력 및 사회 적응력 배양을 위한 필요 경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천만 원을 증액한 1억 7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보호는 공동생활가정 12개소에 지원하는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71만 6천 원을 증액한 10억 3,9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룹홈 아동 문화학습 활동 지원은 공동생활 가정 아동의 학습 능력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필요 경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275만 원을 증액한 1억 6,0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4,952만 3천 원을 감액한 10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운영비는 아동수당 후보물 제작비 및 우편 요금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4만 1천 원을 증액한 1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은 장애아동, 다문화 자녀 등 특수아동이 많은 센터의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24만 원을 증액한 1,7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자립 지원은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사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5만 5천 원을 감액한 5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의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게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한
1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취지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해당 가정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60만 원을 증액한 1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의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10만 원을 증액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에 따른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63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은 신생보육원 건물 노후로 인한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 개보 수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9,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서부권 전담팀 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2천만 원을 증액한 2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청소년 도정유공자 장학금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만 2천 원을 감액한 2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4만 8천 원을 감액한 4,1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시민회관 시설유지 관리는 시민회관 철거에 따라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비 220만 원을 감액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966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는 제29회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남북권역 예산대회 개최 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안성시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개발 및 중장기 수립 계획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업무 추진을 위한 급양비,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로 356만 원을 감액한 3,6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쪽까지 드림스타트 사업 인건비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16만 3천 원을 증액한 1억 9,7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0쪽의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2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0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가족여성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수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열 위원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해줬고 페이지 수 보니까 제일 많네. 우리 신생보육원? 신생보육원 도우비 15, 12, 85 복지시설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천만 원인데 신생보육원 원래 어린이들은 다 우리 안성 분들이요? 원래? 예. 주소가 일단은 다
안성이 아니었던 아이들도 거기에 입소합니다. 그러니까 저딴 데서 이제 오고 막 그런 예. 적도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럼 거기서는 지금 다 뭐 인원이 다 찬 거예요? 거기 정원이 49명인데 예. 지금 한 46명, 7명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정말로 이제 안성에서 좀 권리 들어가야 될 분이 있는데 네. 뭐 인원 제한이 돼가지고 못 들어가면은 어떻게? 지금까지 정원이 꽉 찬 적은 없었어요. 없어요? 네, 네.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네. 아동보호 전담요원인데 어떤 그 저기를 하려는 건가요? 이건? 예,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아동 학대가 계속 사회 이슈가 되고 또 건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동 학대 그 조사 업무를 그동안은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평택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평택시하고 안성시를 같이 관할하고 있었는데 2022년도부터는 그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시군으로 이제 완전히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그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저희 시군에서 맡기 전에 그 준비 단계인데요. 이제 저희가 그 조사 업무를 수행을 하려면 그 신고 접수를 전담으로 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2명이 필요하고 또 이제 접수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사례 관리하고 그 아이들을 계속 이제 관리할 사례관리사 4명을 충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6명을 구성해서 아동 보호 업무를 추진을 할 건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이제 1명은 충원이 돼 있고 금년 10월에 이제 계약 임기제 공무원 1명을 또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명하고 내년에 1명, 또 2022년에 1명에서 4명을 사례관리사를 충원을 할 계획인데 지금 이 예산은 금년도에 이제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0월부터. 이게 먼저 번에 이제 저도 한번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초등학생인가? 네. 그저 뭐 목살이도 해고 뭐 이렇게 있더네. 이제 그런 거 전담 부서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네, 네. 이런 거는 꼭 잘 운영이 돼가지고 그런 사례가 한번 몇 번 있었잖아요. 네. 처음이 아니라 그렇죠. 그 전에도 좀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학교 오지 않고 이런 애들 관리해야 되고 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인데 학교 밖 청소년 그건 어떻게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 건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을 이제 급식비 지원해 주려는 거 아니야? 아니, 기존에 그 청소년 예산에서 네.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신규인데? 예, 근데 이제 그 기존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제 그때는 도비 30%, 시비 70%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 급식비 10,000원씩 주는 거는 이제 앞으로 국비로 준다 그래서 국비 예산으로 신규 국비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이 가정여성과 같은 경우도 이제 국비가 좀 많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대개 보면 국비 50, 도비 뭐 저 10%도 안 되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뭐 50% 조금 안 되게 주고 그러잖아. 네. 건의는 하셔? 건의는. 근데 이제 어. 전국적으로 국비 도비가 이제 조금씩 아니, 주는 추세이긴 한데 도에서도 좀 더 내야지. 저 이게 뭐요? 그냥 이름만 걸어놓는 거지. 네. 가정여성과에서 많이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네. 반환금도 보면은 저 1억 4천, 1억 5천 정도 반환하고 있잖아요. 네. 뭐 반환금은 많은데 그런 거는 또 덜 주고 하여간 뭐 저 우리 안성시는 재정 자립도 더 약하고 그러니까 도에서 뭐 저 최하 30% 이상은 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해야지. 우리 젖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젖주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죽는 소리를 해야 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찬 위원님. 안녕하세요. 의장님 송미찬 네. 의원입니다. 네. 일단은 그 청년 기본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네.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청년 기본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이제 네. 시행이 될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책 수립과 또한 그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하실 텐데 청년 기본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나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먼저 결산대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안성시가 이제 청년 정책을 처음 이제 수립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만으로는 이제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같이 그 용역사하고 안성 청년 단체에 대한 현황이나 또 그분들이 이제 원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아마 같이 모여서 그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용역 단계에서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나 그분들의 그 수요 같은 거는 용역 준비 단계에서 저희 시하고 같이 네, 토의하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청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지금 시기가 좀 딱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전에 자유발언한 거에 대해서 청년과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인사과 요청을 하고 계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시구는 청년 정책과도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 업무부터 지금 여러 부서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부서에 나뉘어져 있는 청년 업무부터 한 팀이 됐던 과가 됐던 이렇게 이제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정말로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네. 앞으로 우리가 그 사회에 진출을 해서 그분들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사회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할 때니까 팀장님하고 네. 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네. 그다음에 지금 용역 수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은요. 네. 기본 틀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홀함이 없으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신규 사업 중에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이게 용설 아트 스페이스 죽산 공연장 사업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청소년 연극제가 이제 경기도 중안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경기도 그 청소년 연극제 본선을 나가기 전에 시군에서 예선제를 해마다 개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 그 예선을 개최할 시군을 수요 조사를 했는데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안성 연극협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연극협회에서 이제 주관해서 예선전을 치르는 걸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된 거고요. 이제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남북 권역 6개 시군이 모여서 이제 장소는 용설 아트 스페이스 죽산에서 이제 예선전을 가질 계획입니다. 거기 용설 저수지에 있는 네, 네. 예 아트 스페이스 실내입니까? 이 실외입니까? 거기 실내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에도 여기서 연극협회에서 이제 예선전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에도요. 네, 네. 우리 안성에도 그럼 팀이 있나 보죠? 나갈 팀이. 네, 이 저 연극제에 이렇게 관심 있는 연극협회가 이 예선전에 대해서는 꾸준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인수 의원님. 말씀 안 드리려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이게 사실은 시에서 이게 움직여서 가져온 사업이 아니고 이분들이 해서 가져온 사업인 거죠? 네, 저희가 네. 이제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서 이제 그러니까요. 민간에 이렇게 홍보를 했던 거죠. 참여할 단체를.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죠. 사실 이게 여기서 이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들이 사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는 게. 이렇게 사업을 이분들이 따 갖고 와서 이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모든 게 시에서는 협조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그런 거에 있어서 시가 뭔가 적절히 해준다면 좀 더 많은 거 활용성을 가지고 크게 해나갈 수 있는데, 그거조차 잘 안 해주고 있어요, 시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각자 가서 뛰어갖고 사업비를 받아갖고 와서 그 사업비를 여기서 시에다가 올려갖고 그걸 해갖고 처리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문화가랑 협의를 잘 조율하셔가지고 활동을 잘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네. 그 여튼 경정 예산인데요. 우리 203쪽의 설명서 기준으로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이 있어요. 네. 지금 이거를 포함해서 뭐 가정 양육 수당 전체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뭐 큰 규모로 이렇게 증폭이 있거든요. 이 원인이 뭡니까? 실제 이 수요가 이렇게 잡히는 건지. 네, 한부모 가족 자녀는 이제 본 예산보다 지금 수요가 그 인원이 그 정도 36명 정도 증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가정용약 양육수당이 이제 이번 추경에 제일 많이 증가가 됐는데 3억 1천만 원 정도. 네네. 가정양육수당은 이제 어린이집 보내지 않는 아이들 예. 가정에 이제 수당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네네. 때문에 엄마들이 그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다가 거기서 아예 퇴소를 해서 집에서 양육을 하게 되면 양육수당을 받을 예, 수 있게 예. 돼서 그래서 좀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늘 결산 볼 때 근데 불용 처리가 많아서 네,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 양육비 지원이 지금 20만 원이든가요? 네, 월 20만 원. 그 추가아동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거죠? 추가 이제 아동 양육비 20만 원은 18세 미만 네네. 아동한테 주는 거고 추가 양육비는 만 5세 미만 만 아동에게 월 5만 원. 월 5만 원이요. 네네. 하여튼 수요 부분의 변동 요인은 나름대로 좀 그 판단을 하셔서 지금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 243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신생보육원 네. 이게 지금 8천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네. 이게 2020년 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때문에 지금 인건비 증액이 있는 건가요? 네.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예, 그 부분도 있고 네. 저희가 그 2019년도 결산 때 여기 예산이 많이 남았었어요. 사실은 책정을 많이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5억 거의 16억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번 본 예산에 많이 이제 감안을 해서 세웠는데 조금 네. 부족한 부분하고 네. 또 종사자 인건비 인상된 부분하고 해서 네네. 8천만 원을 증가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음, 279쪽 그 우리 시민회관 시설 유지 관리인데 네. 일단 철거 들어가고 하니까 안전점검비는 그 감액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 수중 모터 장비 유지비는 뭐지요? 지하에 거기 항상 물이 차서 지금 배수 펌프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수중 모터가 이제 고장이 또 잘 나고 해서 그거 관리하는 유지비입니다. 지하에 그 집수정이 설치가 돼 있어요. 네네. 예. 그러면 이거는 그 신축을 하더라도 계속 유지 관리되어야 되는 시설인가요? 아니요, 그때는 그런 건 다 아닌가요? 철거하고 이제 다시 아, 예, 신축하기 전까지는 관리를 해야 돼서요. 아 그렇습니까? 신규로 잡혀 있어서요. 신규로 잡힌 게 아닌데요. 여기 신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정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고.
아, 시설 장비 유지비. 그동안 계속 여튼 이 부분은 유지 관리를 해오셨을 거 예, 하고 아니겠어요?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예산을 갖다가 유지 관리비를 쓰신 건가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동 청소년 팀장 이영입니다. 이게 수중모터 시설 장비 유지비를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고장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됐던 부분인데요. 네. 이게 고장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신규로 잡고 그리고 이제 안전 점검비는 성면 제거가 이미 그러니까 착수가 돼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감액을 하는 상황입니다. 고장이 없어서 예산을 안 세우셨다가 이번에 고장이 났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가족 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수 가족 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